일부.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스스로를 의심할까?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가? 그 믿음은 언제 흔들리는가? 시험장에 앉았을 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과연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혹은 누군가 한마디만 던져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라는 그 의심이 고개를 든다. 우리 안에는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너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어? 너 그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걸 해낸다고? 그 목소리는 실수 한 번에 소리를 높이고 남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린다. 심지어 칭찬을 들어도 그냥 운이었겠지라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우리는 언제부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을까? 어릴 때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질문하지도 않았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말보다 해보고 싶어. 가 먼저였던 시절. 그런데 언제부턴가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 이런 말해도 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작게 만들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건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결국 외부의 기준에 의지하게 된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라고 말하는 건 쉽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내가 내 길을 정말 믿고 있느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꺼내야 한다. 이 문제는 자기계발서 한 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져. 라는 말로는 끝까지 가 닿을 수 없다. 우리는 철학을 꺼내야 한다. 수천 년 전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불안한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를 물어온 사람들의 언어로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철학적 여정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속에 숨어있는 실존의 고통을 파헤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심이라는 늪에 빠지는지를 이해하며 그 너머에 진짜 자기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근원적 질문까지 가닿을 것이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이 질문이다. 나는 왜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가? 2부. 키에르케고르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의 공포.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는 결국 타인을 살아간다. 너 자신이 되라. 키에르케고르는 말한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은 사실 모든 인간 존재에게 가장 어렵고도 무서운 명령이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모든 핑계와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불러오는 두려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가면을 쓴다. 학생, 직장인, 착한 자식, 괜찮은 연인.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이 질문이 숨어 있다. 이 모든 역할을 벗은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동시에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두려운 질문을 동반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실존적 불안 앵자이어티라고 불렀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가?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모 때문도 사회 때문도 아닌 내가 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오롯이 내 책임이 된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극단적인 고립감에 빠진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몰라. 공허 속을 헤매기 시작한다. 그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다시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대 속으로 숨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나를 산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상태를 절망이라 불렀다. 표정은 웃고 있고 직장은 다니고 있고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진짜 나는 빠져있다. 그리고 그 공허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무기력, 회피, 감정마비 같은 형태로 드러난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의 무게,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정의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다. 그리고 그건 극도의 불안과 외로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불안을 피해서 남이 원하는 나로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삶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를 믿는다는 건 불안 속에서도 자기 선택을 견디는 용기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정말 너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그 대답을 회피하는 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3부. 사르트르 타인의 시선 속에 갇힌 자.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 비친 나로 살아간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 존재의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닫힌 방 중에서. 이 말은 오해되기 쉬운데 타인이 싫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판단한다는 말이다. 나는 나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말 괜찮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내가 아닌 남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에 누가 기분 나쁘진 않았을까? 지금 내가 창피해 보이진 않나? 사르트르는 이것을 타자의 시선으로 굳어진 자아라고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성하지 않는다. 구경당하는 시선 속에서만 나의 존재를 확인받는다. 예를 들어 거울 앞에서 춤추고 있을 땐 나는 자유롭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본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갑자기 멈춘다. 부끄러움, 불편함, 내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을까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건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외부로부터 구성되고 있다는 신호다. 타인의 기대가 내 행동을 지배할 때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원하면서도 비난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사랑을 원하면서도 거절에 먼저 대비하며 산다. 타인의 시선에 항상 대비하는 삶. 그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인생을 연기하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결론은 냉정하다.
인간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 늘 타인의 판단 속에 숨어 산다. 그러면서 자신을 점점 더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정의한 나가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낸 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선택, 지키고 있는 이미지, 그 모든 것이 정말 당신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만들어진 모습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를 믿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4부. 니체 자기 확신은 선택이고 용기다. 강한 자만이 자기 목소리를 믿는다. 니체는 평생을 무너지는 자기 확신 속에서 싸웠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외쳤다. 너의 신념을 가져라. 다른 누군가의 진리를 따르지 마라. 니체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왜 착한 사람을 의심했는가? 그는 도덕을 의심했다. 특히 착함이라는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그 착함이 진짜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얻기 위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다. 노예 도덕 vs 주인 도덕. 노예 도덕은 약한 자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규범이다. 복종, 순종, 희생, 자기 부정. 이 도덕은 나를 믿지 말고 집단이 옳다고 하는 기준을 따르라고 말한다. 반대로 주인 도덕은 창조하는 자의 도덕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 니체가 말한 자기 확신은 바로 이 주체적 창조의 용기였다. 자기 확신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용기를 잃었다. 이 세상엔 정답이 없다. 완벽한 기준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누가 맞는 말해줄까? 어느 책에 답이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를 찾아다닌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힘을 놓치게 된다. 자기를 믿는다는 건 남들과 달라도 그 다름을 감당하는 힘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내 삶을 내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너는 내 진실을 세상의 비웃음 앞에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자만이 진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확신은 선물이 아니다. 그건 훈련이며 선택이며 무엇보다 용기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은 당신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빌려온 것인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 5부. 심리학 자기불신의 심리구조.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믿지 못하는 뇌를 갖게 되었는가? 철학이 자아를 묻는다면 심리학은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무너지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1. 비교 자기 확신의 출발을 외부에 둔다. 비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 옆집 애는 벌써 글씨를 쓰는데 누구는 발표를 잘하더라. 누구는 대학을 갔고 넌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말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고 남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 결과 내 성과는 아무리 높아도 남보다 작으면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그 습관은 자기 신뢰를 파괴한다. 수치심 나의 결핍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침묵한다. 수치심은 내가 뭔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감정이다. 실수 하나, 실패 하나, 말실수 하나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전면적 부정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도전하지 않고 안전한 선택만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는 습관이 된다. 3. 실패 기억 부정적인 기억이 뇌에 오래 남는다. 심리학은 말한다. 우리 뇌는 긍정보다 부정에 더 오래, 더 강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망신, 한 번의 후회는 다음엔 하지 말자는 결론을 만들어낸다. 자기 의심은 그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자란다.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굳어진다. 결국 자기 불신은 습관이다. 비교에 익숙하고 수치심에 민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 뇌는 스스로를 위험 요소로 인식한다. 그래서 내가 한 선택은 위험할 수도 있어. 내 판단은 믿지 마. 라는 자기 검열이 습관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된다. 하지만 뇌는 바뀔 수 있다. 신경과 수성. 뇌는 훈련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설계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그 첫걸음을 내가 나를 믿어도 된다는 자기 선언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6부. 자존감 산업의 함정 가짜 확신이 만든 더 깊은 불안.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에 지친 사람들. 요즘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듣는다.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고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하고 자존감만 회복되면 다 괜찮아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소중해. 나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하지만 이 말들이 때로는 진짜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너는 특별해. 넌 충분해. 이 말은 처음엔 위로가 되지만 계속 반복될수록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할 정도로 나는 괜찮지 않은 건 아닐까? 진짜 자존감은 나 잘났다가 아니다. 심리학자 브랜 브라운은 말한다. 자기 확신은 내가 완벽하다는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자존감을 자기 확신의 강도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자기 신뢰는 자기의 약함, 모자람,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도 스스로를 거절하지 않는 힘이다. SNS 속 가짜 확신은 불안을 더 키운다.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런 말을 보며 자꾸 비교한다. 그리고 이렇게 느낀다.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결국 자기를 믿는다는 건 감정을 무시하고 성공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용기다. 그래서 자기 확신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나는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나는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가?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가? 그게 진짜 나를 믿는다는 의미다. 7부. 진짜 자기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믿음은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그건 주문이 아니다. 믿음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복된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기 신뢰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선택에서 생긴다. 말 한마디를 끝까지 책임질 때, 혼자 세운 계획을 작게라도 지킬 때, 실수했을 때 자기를 버리지 않을 때, 이런 아주 사소한 경험들이 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감각을 만든다. 자기 신뢰는 내가 나 자신에게 약속하고 지키는 일의 반복에서 자란다. 그래서 자기 신뢰는 성공에서 오지 않는다. 놀랍게도 성공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잘 믿는 건 아니다. 성공은 운일 수 있고 타인의 도움일 수도 있으며 불안과 불신 속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 신뢰는 실패한 날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기억에서 생긴다. 눈물 흘리며 하루를 끝냈지만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또 삶을 살아낸 경험. 그게 신뢰다. 자기 신뢰는 일관성이다. 기분이 좋을 때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 좋은 일이 없을 때도 나를 지켜보는 것. 그런 감정의 지속성, 삶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이 나를 믿게 만든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결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한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건 아니야. 그는 자신을 행위와 분리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 않고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않는다. 그 균형이 자기 신뢰의 핵심이다. 믿음은 정답이 아니라 훈련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건 매일매일 훈련해야 하는 감각이다. 그 훈련이란 스스로를 지켜보는 일, 자기 감정에 책임지는 일, 자기 말에 무게를 두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을 반복하며 나에게 증명하는 과정이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8부. 나를 믿지 못하는 내가 남을 믿을 수 있을까? 관계의 갈등은 종종 신뢰가 아니라 자기 불신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겠어요.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한 타인에 대한 의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깊은 바닥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자기 불신이 숨어 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깨질까봐 무서워서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상대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신뢰란 곧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마음을 여는 행위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 통제를 잃었을 때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더 크다. 그래서 신뢰 대신 의심과 방어, 거리두기와 가식, 조심과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진짜 신뢰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신뢰는 저 사람은 날 절대 안 배신할 거야가 아니라 혹시 배신당하더라도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라는 내면의 안정감에서 온다. 그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틈이 생겨도 공포에 휩싸이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상대를 조종하거나 혹은 완전히 밀어낸다.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휘둘린다.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잘못했나? 상대가 무뚝뚝하면 싫어진 건가? 상대가 바빠지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거야. 이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끊임없는 확인과 의심의 연속이 된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신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견딜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갖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실망하고 그럼에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관계는 시작되고 진짜 연결은 만들어진다. 9부. 자기를 믿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짜 자기 확신은 완벽한 내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믿으려 애써왔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부족함을 숨기고 결과로 자기를 증명하려 했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일까? 자기 신뢰는 강한 확신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건 깊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래서 부족하다. 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 나는 이런 감정에 취약하다. 이걸 알아차리고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자기 신뢰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건 늘 옳다는 걸 믿는 게 아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다. 실수해도 괜찮고 망설여도 괜찮고 두려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내면의 목소리. 그게 당신의 진짜 나다. 그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결국 자기 신뢰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나를 붙드는 용기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타인 앞에서 덜 두려워지고 덜 흔들리고 더 진심을 말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다른 누구가 되어야만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믿고 있는가? 자기를 믿는다는 건 누구보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하루 그 시선을 당신에게 건네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